두 번째 강의 이제 건강 강의인데요. 우리 한유한 선생님께서 신체 활동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유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딱 보면서 저희 좀 친해서 이렇게 농담을 좀 하자면요. 그 이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의사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의사고 저렇게 해도 한의사고 여하튼 한의사든 의사든 한요한 의사든 한의사든 무조건 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성적으로 타고난 우리 의사 선생님 한요한 선생님을 박수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을 신체 활동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힐링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건강 강의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한 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건강이 뭘까요? 네,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시면 전단지에 있던 내용이죠. 전인적인 몸과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마 모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강한 체질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신체 활동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풀기로 퀴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체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 이득이 아닌 것은 1번 암 환자의 암 재발 예방. 무슨 얘기냐면 위암이 걸리신 분들이 다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위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고요. 두 번째 당뇨 합병증 예방. 당뇨는 무서운 병인데 합병증들이 무섭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신부전이 있겠고요.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인지 기능 향상, 치매를 걸릴 수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기분, 불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다섯 번째로 암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변화가 영향이 없음인데요. 무엇이 답일까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퀴즈에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카톡방으로 또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 설문지를 지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기 QR코드를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고요. 또는 카톡방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링크를 확인하셔서 이 설문지를 지금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뵐 때 묻는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데요. 나의 현재 신체 활동 상태를 확인을 해야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대략 일주일 동안 중강도 또는 고강도 활동을 며칠 하시나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외래에선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운동이나 활동 중에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숨이 찬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또는 고강도는 말을 못할 정도로 숨이 찬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대략 신체 활동을 하루 몇 분 정도 하시나요?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한 숫자와 두 번째 질문 답한 숫자를 곱해서 일주일간 신체 활동을 얼마나 몇 분 정도 했는지 총합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인데요. 아마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며칠을 하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설문 답해 주신 거를 같이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신체 활동과 건강인데요. 아마 이게 8월에 나왔던 뉴스 같습니다. 제목이 보면 코로나19에 걱정되는 운동 꼭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조금 크게 한 부분에 보면 집콕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체중 증가나 비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체 활동과 코로나19 감염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로 나온 자료가 최근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은 7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전에 열심히 충분히 운동을 한 1만 명과 그렇지 않은 6만 명을 비교를 했더니 열심히 충분히 운동을 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체가 15%나 줄었고요. 그리고 중증 감염, 중환자실이라든지 또는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심한 감염에 대한 위험이 50% 이상이나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WHO는 작년 초반부터 건강하게 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원칙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신체 활동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이렇게 운동을 쉽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만성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예전에 감염성 질환으로 지금도 저희가 코로나19라는 감염성 질환에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정말 감염성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21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에 의한 것들은 예방접종과 항생제가 발명되면서 예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성 비감염성 질환이라는 질병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80%에 육박하게 육박한 것이 만성 비감염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암, 만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여기 보면 이 4가지 질환과 4가지 교정 가능한 공통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요. 담배, 술, 그리고 저희 항산화 식단을 하고 있죠. 건강하지 않은 식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예상 못했던 것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 3가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반대되는 개념인 교정 불가능한 위험 요인들은 연령이 있겠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별이 있겠고요. 그리고 유전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그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고자 이렇게 건강 강의도 하고 진료도 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한국에서는 30만 명에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사망하신 원인들을 쭉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질환인 암과 심장질환과 폐렴이 전체 사망의 44.9%를 차지하고요. 4번째 질환인 뇌혈관 질환까지 포함하면 50%를 훌쩍 넘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50명이었어요. 전체 그 사망 구성비에 따르면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이 코로나도 예방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체 활동이 이런 무서운 병들도 예방해 줘야지 효과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연령별로 사망 원인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 1위는 암이었어요. 압도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그런데 10대와 30대에 걸쳐서는 자살이 안타깝게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신체 활동으로도 이런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궁금증을 가지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는 질병 예방부터 건강 증진인데요.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이제 치료의학보다는 우측에 있는 건강 증진,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저기 왼쪽 위쪽에 보시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요.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의료 자원과 재원들을 유일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설문들을 작성해 주셨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몇 분이나 작성하셨는지. 네. 지금 보니까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13분 정도가 작성을 해주셨는데 같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제가 클릭하는 순간 15분으로 늘었어요. 보이시죠? 자,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 이 중에서 한 13.3% 되셨고, 하루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있으셨네요. 그렇다면 신체 활동을 대략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라는 답변을 보니까 혹시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네. 봤더니 40%에 가까운 분이 60분 이상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총합을 보니까 제일 많은 데 속하는 분이 1시간에서 100분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한 7분 정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묻는 질문들의 힌트들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며칠을 운동을 해야 되고 몇 분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답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답변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언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신체 활동과 운동 궁금하시죠? 어떻게 다른지. 신체 활동은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걷고 등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골격근의 수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이 신체 활동에 포함되는 개념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신체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 개념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개념들을 좀 덜어내고 쉽게 가려고 했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앞서서는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항산화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나 또는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얼마나 세게 하는지 강하게 하는지 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트라고도 하고 MET라고 하는 메타볼로 이퀴벌런트 오브 태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RMI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4가지는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심박수 또는 운동 자각도, 대화 테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간단하게 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 테스트로 최대 산소 섭취량 그리고 최대 심박수, 운동 자각도를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활동 강도의 첫 번째 개념이 매치입니다. 기준 대사율을 기준으로 특정 신체 활동 동안의 대사율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1매치입니다. 잠을 자는 게 0.9매치고요. 그리고 요거를 시간하고 곱하기를 하면 약 시속 8km의 달리기, 저희 러닝머신에서 팔로 맞춰놓고 달리기를 하시는 게 약 8매치가 되는데 그걸 30분을 했다. 그러면 4매치를 운동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좌식 앉아만 계시는 건 대개 1.6매치 이하가 되겠고요. 저강도 운동이 되면 1.6에서 3 정도 되는 거고 중강도 운동을 하면 3에서 6매치가 되고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약 6 이상의 매치를 고강도 운동이라고 언급합니다. 어려우시잖아요. 쉬운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터크 테스트인데요. 아까 최대 심박수랑 그리고 산소량 그리고 RP라는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 터크 테스트 하나로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 요거는 저강도로 고강도로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터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한 걸까요? 네, 저강도 운동입니다. 중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노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을 가는데 산토끼 토끼야를 부르면서 갔다. 이거는 중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은 그냥 단어 정도만 뱉을 수 있고 문장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가 고강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또 활동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가사 활동,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동하죠.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이동, 그리고 직업적으로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동 및 스포츠가 이제 신체 활동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운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신체 활동과 관련된 용어들은 충분히 손에 쥐셨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최신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한창 코로나가 한창일 때 WHO는 뜬금없이 신체 활동 지침을 리뉴얼했습니다. 10년 만에 리뉴얼한 건데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에 있던 가이드라인에는 주요 사망 원인 예방이 된다고 신체 활동의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최근에 추가된 것들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연구들이 쌓여서 나온 건데요. 정신 건강,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면, 심리적 안정감을 신체 활동이 준다고 근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예방이 된대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품행이나 사회활동을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체활동 권고 대상도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나이로, 연령대로만 구분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이 0세부터 5세, 4세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들을 위한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소아들을 위해서 또 관련된 운동을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10년에는 이렇게 연령으로만 구분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0년에는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까지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고 권고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연령 대상자들의 건강 어떤 점에서 건강들이 좋아지는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8가지나 되는 건강 이득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부상 또는 피해, 운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지만 그 나머지 외 8가지의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의 신체 활동과 건강에서는 11가지의 이득이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위암 같은 이런 특정 암들의 발생을 예방하고요. 그리고 당뇨라든지 비만, 정신건강, 인지기능, 신체기능, 근골격 건강, 그리고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관련한 삶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낙상 및 낙상 관련 손상을 예방합니다. 고령의 분들은 되게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대퇴골 골절이 일어나면 와상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70~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낙상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노인에 있어서의 그 건강 관련된 위험인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능력도 예방하고요.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상황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임산부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까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신체 활동이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성 질환자와 관련해서는 암이나 고혈압, 당뇨, 에이즈 같은 것들이 다음과 같은 이득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질환, 다음 8가지 질환과 관련해서는 동반 질환, 그리고 신체 기능, 인지,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이득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주요 사망 원인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와 관련된 것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켰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 또한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품행 사회 활동을 향상시키고 임산부의 합병증이나 태아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고령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낙상 그리고 기능적 능력을 개선시키고 심리 사회적인 것들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전인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네, 그렇다면 처음에 살펴보았던 퀴즈를 한번 답을 골라 보시겠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 신체 활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 이제 알겠어. 그래서 뭘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살펴보았던 지침이 10년 주기 만에 이렇게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변화를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처음 신체 활동이 제시되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 란셋이라는 학회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건강한 성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기능이 향상되고 또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이 심장 재활을 하는 것으로 운동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돼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공중보건의 범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에서 이제 근력 강화가 추가가 됐고요. 그것들이 쭉 지속이 되고 있다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까지 그 신체 활동의 대상 모두가 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에 더해서 특별히 노인분들의 낙상이나 이런 것들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균형 운동을 하라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가이드라인 변화된 거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주 3회 이상 적어도 15분 이상부터 60분까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일주일에 6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런 것들이 중강도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이라면 주 5회 이상 해야 되고 한 번에 10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150분 해야 된다는 게 2000년도까지의 그 개념이었다면 2010년에 돼서는 빈도를 한 번 이상 운동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0년에 아래쪽에 보시면 중강도 같은 경우에는 주 150분 이상,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75분 이상을 해야 되고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강도, 고강도 하니까 헷갈리시겠는데 노래를 못할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추가된 개념이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중강도 운동을 중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던 분들은 앉아있던 그 생활에서 저강도 이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신체 활동으로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이전에 10분 이상을 해야 그래도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 번에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고 그 총량의 합이 중요하겠습니다. 한 번에 30초씩 해도 괜찮습니다. 1분씩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도해서 그 양의 합이 합쳐지면 최대한의 건강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령별로 신체 활동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분씩 중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정도 권고를 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보면 적어도 레크레이션 타임, 그러니까 오락 시간에 앉아 있는 것들은 줄여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신체 활동을 보시면 중강도 앞서 말씀드린 150에서 300분, 고강도는 75에서 오타입니다. 150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근력 강화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활동을 줄이고 또는 가만히 서 있는 엘리베이터 타는 걸 줄이고 적어도 1층에서부터 3층은 걸어 올라오시라, 계단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추가되는 것은 이틀 이상 일주일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균형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앉아있는 것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임신 전에 유산소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을 했다면 그대로 고강도 운동을 유지해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신체 활동도 거의 유사합니다. 노인이나 또는 성인 같은 경우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상지질혈증 같은 것들 앓고 계셔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 어떻게 운동해야 돼?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따가 뒤쪽에 자주 하는 질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살펴봤던 권장사항을 보면 일주일에 운동을 중강도로 150분에서 300분 정도 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부터 150분까지 급격하게 기울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강도 고강도 신체 활동과 모든 원인 사망 관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도 안 하시던 분들이 시작하는 순간 이 부분이 가장 기울기가 큽니다. 그렇죠? 가장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많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주일 동안 중강도의 활동을 150에서 300분 이상 하는 것,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저강도 활동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운동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군가요? 네, 남녀노소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부터 유연성 운동까지 있고, 강도는 중에서 고강도, 그리고 앉아 계셨던 분들은 저강도 이상의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빈도는 주 1회 이상이고 운동량이 중요하겠습니다. 짧게 운동해도 그것들이 합쳐져서 운동량이 150분에 가까우면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 번에 얼마든지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운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였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쉬운 말로 풀어봤습니다. 운동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종류는 달리기, 앉았다 일어섰다, 한 발로 서 있기, 유연성 운동은 국민체조라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숨이 차게 하시고, 그리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간을 내는 것이 좋겠고요. 시간은 30초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노래를 못 부를 정도라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말도 못할 정도라면 주 75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신체 활동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받았어요. 주치의가 하루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하도록 권유를 받았는데, 회사 다니느라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씩 산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Yes. 네, 괜찮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총량이 중요하므로 주말에 2차례 총 4시간 운동한 것은 주중 1시간씩 4일을 운동한 것과 효과가 비슷합니다. 되셨죠? 네. 두 번째, 당뇨병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하루 30분씩 중강도 운동을 주 5회를 하래요. 150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저는 좀 체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 10에서 15분씩 퇴근 후 집에서 고강도 자전거 타기 혹은 옆 학교 운동장에서 고강도 달리기를 주 5회 해도 될까요? 될까요? 네, yes. 고강도는 10에서 15분 운동을 하는 것이 중등도 30분보다 효과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대사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평소 주 5회 매일 2시간씩 자전거, 수영, 테니스 등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위 운동을 하루 3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네. 답은 하루 2시간은 유산소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 얻고 있는 것입니다. 2, 50 하면 10시간이죠. 무려 600분에 가까운데요. 그러므로 남은 시간에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하루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는데 회사 다니느라 한 번에 30분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퇴근할 때 7에서 8분씩 빨리 걷기를 해서 하루 총 30분을 걸어도 될까요? 네, yes. 하루 30분을 나눠서 하나, 지금처럼 30분, 7을 곱하면 28분, 8을 곱하니까 32분이죠. 하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셨어요? 빨리 걷기? 얼마나 걸어야 빨리 걷는 거지? 네. 빨리 걷기, 얼마나 빨리 걸어야 될까? 보통 걸음을 저희는 되게 예전에 보면 심리를 1시간에 걸어가는 거죠. 보통 걸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약 3,600보를 60분에 걷는 것이 되겠고, 빠른 걸음은 요거의 2배 정도로 걷는 게 되겠습니다. 30분에 3에서 4,000보, 그러니까 1km를 1250에서 1550보에 걷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걸으면 이제
빨리 걷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한 7,5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걷는 것을 somewhat active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적으로 걷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빨리 걷는 건 이 정도 속도로 걸어야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걸으면 정말로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숨이 차게 되실 겁니다. 자,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을 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신체 활동 중요한데 하고 싶은데 걷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꼭 10,000보를 걸어야 하나요? 8,000보는 안 되나요? 네. 10,000보는 일본의 그 만보계를 만든 회사에서 유행시킨 단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걸음수와 심혈관계 질환과 암 관련 사망률에 대한 연구가 이것도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건 미국 데이터긴 한데 보시면 흥미롭게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2,000보부터 8,000보까지 쫙 8,000보로 보면 거기가 기울기가 가장 길죠. 한 8,000보 정도 걷는 것도 이득을 얻어갈 수 있고, 암 같은 경우에도 8,000보나 10,000보나 비슷비슷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걷는 것 누구한테 이득이 많을까요? 걷기를 하면 남자와 노인에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8,000보 정도 안 걷던 분들이 걷기 시작하면 남자분들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노인분들도 걸을 수 있어요. 이득이 훨씬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 65세 이상이 걷기를 하시면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그래, 알겠어. 신체 활동 중요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 알겠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 근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들 고민하십니다. 헬스클럽을 끊을까? 비싸던데. 운동할 줄 모르니까 PT 퍼스널 트레이너를 해야 되나? 되게 비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체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국민체력100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홈페이지 여기 가입하시면 체력 측정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한 후에는 개인별 등급을 1, 2, 3등급으로 두는데 등급에 따라서 어떤 센터에서는 상품도 주기도 하고요. 등급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만 11세부터 만 65세 연령대에 따라서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달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제가 살펴봤던 8개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만 빼고 7개는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예약받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한 달에 아마 예약이 많이 밀려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측정 예약 여기 보셔서 가입하셔서 클릭하시면 예약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WHO에서 보여준 운동과 신체 활동과 관련된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를 찾고 온라인에서 이런 것도 제공하는 것을 찾아라라는 게 4번째에도 있고, 다른 슬라이드도 보시면 첫 번째 운동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찾아봐라,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집콕을 하니까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죠. TV 같은 데 또 보면 이렇게 운동 알려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국민체력100에서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29일 수요일 6시 어제까지였는데요. 들어가 봤더니 내일 2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이제 배우신 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운영하지 않는 남의 사이트를 이렇게 자랑을 해드렸더니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믿을 만한 건강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선임 연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다른 데보다 믿을 만하고, 그리고 다른 병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득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객관적인 정보들을 표준화해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건강과 관련된 것들, 특별히 노인분들의 운동과 신체 활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효한 의사이든 한효한 의사이든 역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운동을 한창 하다가 그리고 또 그만두었다가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면서 아니 나중에 그만둘 걸 뭐로 시작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이 운동하는 것들은 계속 그 양이 쌓인다라는 강의 내용을 듣고 오늘부터 잠깐 멈추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